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정책론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나온다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근데 7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불안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구성된 게 정책은 시장에 개입을 하잖아요, 정부가.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의 개입의 방법. 우리가 뭐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별표 3개짜리를 치면서 강력합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3가지예요.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올해 3가지가 나왔거든요. 자,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수단. 그 다음에 간접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토지 이용 규제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는 걸 이따 배울 겁니다.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요거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잖아요. 이거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주거 전용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거든요. 자,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개별적인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하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유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규제죠. 용도지역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가 뭐 건축규제, 토지구역 규제, 각종 인허가, 뭐 도시계획, 계획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를 맞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2가지에서 많이 나와요. 직접과 간접. 직접 개입은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공급자 역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개입이에요.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사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직접 수행한다는 거죠.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왜 공영개발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택지 공영개발, 토지 수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한다. 이런 게 나오면 직접적 개입이 되고요. 자, 우리가 토지은행제도가 공공토지비축입니다. 공공토지비축제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공공토지비축이라는 토지은행제도를 배우실 거예요. 간략하게만 소개시켜드린다면 토지은행은 토지를 비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정부가 저렴한 가격을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때 팔거든요. 대여하는. 토지 개발업체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매수해서 팔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죠. 미개발지를. 그래서 이렇게 공공이 나오지만 토지은행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행복주택 같은 게 올해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면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은 공적주체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적극적이죠.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급의 원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의 주안점이죠. 또 공용개발, 토지은행, 공공임대, 보금자리주택, 자 공급, 토지수용, 도시재개발인데 도시재개발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게 또 하나 있긴 해요. 가격 규제가 있는데 그건 아직 하지 마십시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간접 개입으로 가볼게요. 자, 간접 개입은 직접 개입이 아니죠. 세금 같은 게 간접적 개입이에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 요거 간접적 개입은 보조금이라고 암기하세요. 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개부담. 이렇게. 개가 부담한다. 자, 그러면은 간접적 개입은
시장 기구 골격을 유지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기능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세금 같은 거죠. 자, 세금은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금이 보통 간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안기하신다면 보조금, 조세, 그다음에 금융 지원, 자, 그다음에 개부담, 개발부담금을 얘기해요.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부담금제 이런 게 나오면 간접 개입 찍으시면 됩니다. 특히 지원이라는 건 행정상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행정상 지원도 나오면 이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 외우시면요. 보조금 제도, 그다음에 조세, 금융, 자, 금리 조정, 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거든요. 우리 금융에 대한 그 조절이죠. 토지은행 행정상의 정보 공개, 행정 정산화 이런 것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간접이라는 것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정보 제공도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있는 제도가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라는 걸 잡으시고, 교수님 왜요? 이게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여기다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밑에는 이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자, 어떤 수단을 쓰죠?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을 쓰는 게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가 되겠죠. 원인.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이유. 왜 뛰어들까? 자, 두 가지예요. 정치적인 기능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그러면은 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해야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너무 잘 들어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버려요. 그럼 분배가 잘 안 되죠. 형평성에서.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요새 정책 많이 쓰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쓴다는 것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우리가 요즘은 또 새로운 트렌드가 형평성에 맞게 소득 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너무 안 돌아가면 시장이 실패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정 배분이 안 됩니다. 너무 가대 생산이나 가선 생산되면 시장이 실패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건 약간 편법을 이용하죠. 경제활동이 시장이잖아요. 경제활동은. 지금 시장 실패가 나오면 경제적이고, 자, 저소득층에 지읒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소득하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정치적은 누구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효율성, 형평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화롭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주택 정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치적 기능이고, 경제적 기능이라는 자체는 시장 실패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실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로 시장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거든요. 다 우리가 후설하겠지만 적정 배분보다 너무 과소 생산되면 시장이 실패가 돼요.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제거시켜서 시장 실패를 수용하기 정부가 경제적 기능을 이제 수행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시장 실패의 개입의 이유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정부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자.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시장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게 있죠. 소수가
불안전 경쟁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독과점이라는 자체는 독점과 가점, 특히 이제 이 대기업들이 이제 독과점을 또 이루겠죠. 자, 그럼 대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비를 줄이죠. 자, 대량 생산하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은 비용을 줄이잖아요. 자, 비용을 줄이게 되면 비용이 떨어지는 체감 산업으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경쟁에서 져버려요. 그럼 대기업들이 독점으로 가서 다시 자연 독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독과점 기업, 시장의 불안정성, 독과점 기업 등이 가격 설정자의 지위를 갖게 돼서 우리가 어때요? 사회적으로 뭐 가소 생산이 되다든가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럼 규모 경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을 장기 비용, 평균 비용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나중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돼요? 자연 독점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 보통 어때요? 그 공원이나 생태공원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게 공공이 쓰는 재화가 가대 생산이 좋지, 이게 왜 시장에 실패를 한다면 시장에 맡기면 적정 생산보다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정부가 하는 뭐 SOC 사업 같은 설탕만 도로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서 민간 기업한테 맡기게 되면 이 공원을 어때요? 자, 이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다 보니까 비경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는 공공재, 동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경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배제하지 않아요.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게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가 나타나니까 대가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건 과소생산이 돼요. 시장에 맡기면.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공재를 세금 걷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죠. 자,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지 않으며 비경합, 그 다음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으니까 비배제, 그러다 보니까 비배제 비경합성은 무임승차, 가소생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정부가 조세의 비용을 조달해서 직접 생산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자, 정보가 대칭하지 않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지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경제주체 간에 비효율적으로 정보가 배분돼 있어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두 현상이 유발돼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으로 초래되는데 도덕적 해이라는 자체는 역선택은 제가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초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이 외부 효과, 공공재, 독과점 기업 존재,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불안전 시장, 정보의 비대칭인데요. 외부 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자, 외부 효과에 좀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되면 시장이 정보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잠깐 우리가 부동성 할 때 외부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부 효과가 지금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외부 효과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3개짜리입니다. 3개.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외부 효과. 자, 그러면은 정의 복과와 부의 복과가 있습니다. 정은 긍정적이고요. 부는 부정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 기초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 우리가 본다면 외부 효과가 왜 발생하냐.
자, 시장이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 거래 당사자가 있죠. 거래 당사자. 자, A와 B가 있어요. 자, A가 물건을 주면 돈을 주죠. 가격 기구를 통합니다. 그러면 적정 배분으로 우리가 시장이 잘 돌아가요. 그죠? 잘 돌아가서 균형을 이루는데 외부 효과라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자, 이 시장의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토지가 C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B 토지가 D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어요. 그럼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니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럼 생산이 가소생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해복가 쪽으로 좀 더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부해복가. 부해복가는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얘가 양식업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양식업을 하게 되면은 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거든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이제 벌어지냐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자, 우리가 항상 외부 효과는 내가 소비할 때도 나타나지만 생산할 때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생산해서 봤을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자, 개인이 부담한 거에 추가적 비용이 들어간 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자, 여기서 외적인 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치유하는 게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과대 생산하죠. 그러면 규제를 해야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이론상이고요.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 관련이 되죠. 자, 그러면서 정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생태 공원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걸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유치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라는 거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라는 거죠. 근데 부라는 거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우리 동네에 막죠. 화장터. 그래서 어떻습니까? 님비죠.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돼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4필지 주인입니다. 그럼 옆집을 쓰러지게 되면 환경이 개선돼서 아주 정예복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자, 우리가 보통 생산과 소비인데 생산 측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사회가 유리합니다. 사회가 전체적인.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서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적 비용보다. 그럼 개인적인 비용을 많이 들었으니 생산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공공재가 가도 생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돼요? 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소비는 어때요? 소비 차원에서 어떤 편익을 갖고 가죠. 그럼 이건 사회가 유리하니까 개인적인 편익보다는 자,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부해복가입니다. 부해복가는 아까 공장 폐수를 예를 보냈죠. 갑돌이가 시멘트 공장을 한다. 그럼 옆에 있는 을돌이 토지한테 양식업 하는 놈한테
자, 아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죠. 줬으면 시장 실패가 아니죠. 자, 이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 생산 면에서는 우리가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비용을 줄여서 과대 생산해줘.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편익이 더 커진 거죠. 이건 사회가 불리하거든요. 사회가 불리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대 소비, 가소 소비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대 소비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면 담배는 가대 소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소비의 경우는 부잖아요. 음의 외부 편익이에요. 안 좋아요. 그럼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면 소비의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또 부과시켜야 되죠. 수요를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대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자, 너무 많이 생산, 너무 적게 생산되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형상이다. 그 외부 효과를 외부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외부 효과는 자, 뭐 했다면 딱 잡아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고요. 뭐 했다면 안 했다고 합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했죠. 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고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 의도하지 않았죠. 그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해복과 불리한 부해복과 둘 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 아니라 소비 과정에도 발생하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넘기시면은 정은 외부 경제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정해복과를 좋아서 우리가 외부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얘는 안 좋기 때문에 또 외부 불경제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정은 사회가 유리하잖아요. 사회적 편이고 사적 비용이 크다 보니까 가소생산, 가소소비. 그러니까 정부가 공을 조성한다든지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럼 생산을 늘리겠고. 그 다음에 부해복과는 사회가 불리하죠. 그럼 사적 편익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과대 생산. 그러면 가다소비다 보니까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생산을 감소시켜서 지역지구제 같은 게 대표적인데, 자, 용도지역지구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걸 연결시켜 볼게요. 자,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건 아까 토지이용 규제라고 배우셨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제적 기능이 들어가는데, 부해복과를 제거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해복과에 제가 그 해결에 지역지구제를 넣은 거거든요. 물론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법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 문제 측면에서 요즘 좀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지역지구제는 이론상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토지정책에서 제가 지역지구제를 잡았어요. 그럼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자, 우리가 전용주거지역 지구 배우시죠? 자, 그러면 아까 어땠습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한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해서 우리가 외부 효과를 제거시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주택이 있다, 다 주택지라면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시멘트 공장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첫 번째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죠. 토지이용 규제 들어가고,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자, 이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게, 자,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합니다. 부의 외부효과. 그럼 부의 외부효과가 시장의 실패잖아요. 이걸 제거해서 부의 외부효과 해결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갈게요. 양입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획을 통해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것은 현 세대와 후세대 간,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환경이 좋아서 물려준다는 거예요. 토지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형평성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규제가 심한 용도 지역과 독점적 위치를 또 우리가 형평성 문제로서 그 지역만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자, 이런 거 나중에 또 호소를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출제 빈도가 높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최고가격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부과 같은 건 정부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 가격 통제가 직접 개입인데, 자, 어때요? 정부가 시장의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거래량을, 가격과. 그래서 직접적 규제에 들어간다는 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단기로 가서는 좋은데 장기로 가서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랑 유사해서 분양가를 통제했지만 임대료를 통제했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강하게 갈 텐데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 아직 안 나왔지만 직접적 개입수단입니다. 최고가격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가격제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스타트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가격과 양입니다. 양이 있으면은, 자, 항상 균형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야 시장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여기가, 자, 균형 임대료, 시장 임대료라고 하죠. 근데 정부가 최고가격제라는 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임차인. 그럼 가격을 낮춰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만약에 이게 7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규제 임대료를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8천만 원으로 규제를 한다 봐봐요. 자, 그러면은 초과환급이 발생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발생할 수 없는 걸 들어보시면요. 최고가격제잖아요. 최저임금제라는 건 그 밑으로 못 내리는데 최고가격제는 못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보다 올리는 걸 막는 거는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 임대인들은 다른 데서 7천 받는데 8천 받으면 안 와요. 그럼 다시 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상 효과가 있는 거는 규제 임대료를 낮췄을 때죠. 규제 임대료를 만약에 6천만 원을 낮췄다.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최고가격제 상한제 직접 개입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정부의 재정 투자 없이 임차인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득세 분배를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공급가격이 이제 완전 비타락적이라는 자체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긴 한데 효과부터 갈게요.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았을 때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B에 가시면은 넘기셔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는 임대주택 임대수준과 임대주택 양질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환급 현상도 발생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단기와 장기가 다르거든요. 단기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단비 장탄으로 암기하세요. 단비. 자, 우리가 장탄이라는 곳에 단비가 내리죠. 자,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자, 단기는 공급이 아주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을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아까 7천으로 결정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6천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균형이 10개였다면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10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5개 됐다는 거는 사려는 사람들이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단기는 초과 수요가 있으니 임차인의 임대특 구하기가 어렵지만 임차 이동이 저하되지만 중요한 거는
자, 기존 임차인 혜택 갑니다. 기존 임차인의 혜택 간다는 것은 자, 임대인의 1,000만 원만큼 줘줬지만 얘한테 가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틀어졌을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탈화적이라는 것은 단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탄력성이 커지면 장기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게 장기는 공급을 감소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밑에 효과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간다면 공급을 줄여서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를 잡았을 때 아까 단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7천에서 6천으로 떨어지니까 요만큼의 초과 수요밖에 안 벌어졌죠. 10개에서 15개니까. 근데 장기는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줄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물량이 5개로 줄어버려요. 그럼 초과 수요가 5개가 되다 보니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니까 자, 10개만큼 공급이 더 부족한 거죠. 그럼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되고 단기보다 장기가 더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추니까 투자를 안 해서 관리 소홀하고 임대주택 질이 저하되죠. 자, 조세 수입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고요. 사회적인 손실의 비용이 증가하고 저소득층들의 또 임차인들이 또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 우리가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기존 주택이 또 타 용도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또 가격에 대해서 또 탄력성이 또 작아진다는 것은 대체재가 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뒷거래가 일어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5개의 물량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8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정 임대료와 암시장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 의장이 저하가 돼서 암시장이 피해가 돼서 기존 임차인들이 더 신규 임차인보다 불리해진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저하됐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들은 또 외곽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인형이 또 감소한다는 거죠. 임차인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